말이 아니라 상담실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담실이. 예전에는 강사가, 그 예전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는 강사가 뭐 해야 되냐면, 일단 수업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교재도 만들어야 되죠. 교재를 만들든 받든 뭐 사든 제가 교재를 준비해야 되죠. 이거 만들어서 커리큘럼 만들어야 되죠. 커리큘럼 만든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뭐 팔든 뭐 자기가 홍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원장님이 비율 안 올려주면 그냥 들고 나가면 됩니다. 자기 거 차리러.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교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컨텐츠가. 전문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들 학원 단위로 가갖고 계약해서 받아옵니다. 오프라인 교재들은. 그 다음에 커리큘럼이 굉장히 나중에 말씀드린 완전히 잘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모집을 하는데 강사가 기존에 우리가 제일 좋은 가장 이상적인 학생들을 모으는 방법은 입소문이잖아요. 얘가 내가 가르쳤는데 시험을 잘 봤어. 잘 봐서 얘가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걸 본 애가 나한테 와. 나한테 와서 반이 점점 늘어나. 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이상적이었는데 이 과정을 극단적으로 단축시켜주는 게 상담실 조작입니다. 내가 잘 봤다고 자료를 만들어줘요. 아, 요번 중간고사 때 100점 10명 나왔어. 이 학교에서. 그러면 상담실 실장님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엄마들 쫙 해가지고 그 학교에 해당하는 애들한테 엄마들한테 문자를 쫙 보냅니다. 목동 미래탐구 학원에 한가람고 뭐 100점자 16명 중에 10명 이런 식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엄마들한테. 또는 아예 밴드를 만들어버립니다. 특정 학교, 특정 학년에. 네이버 밴드를 받아서 여기서 상담실에서 엄마들 불평하는 거 거기서 다 받아버립니다. 대신에 어머님들도 함부로 얘기는 안 하세요. 자료가 남으니까. 이게 기록이 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걸 못하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담 조직은 다른 게 아니라 강사로부터 학생들을 홍보하고 모집하는 역할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강사들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학생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학부모랑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강좌를 팔아주는 이 홍보랑 모집을 해주는 상담실이 있는 조직에서 상담실한테 이 자신의 이미지나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전달하는 능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학원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부분들을 좀 다뤄드릴 겁니다. 상담실이 없는 학원이라면 앞으로 만드세요. 상담 실장님 제일 좋은 분이 누구냐면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점수 많이 올라가는 어머니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대학 잘 가는 어머님.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뭐 기본급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몇 명 이상 모이면은 뭐 성과급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진짜 미친 듯이 모아주세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어머님들끼리 이게 대화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강사가 굳이 그 어머님들의 심리, 내가 4살 때부터 얘를 키울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대신 들어주십니다. 여러 가지로 좀 효율적인 조직이고 잘만 굴러가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강좌를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강사의 역할 이원화 심화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사실 이원화가 아니라 전문화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라고 한 건 아직까지 시장에 나타난 게 고등 강사가 지금 시장에선 정확하게 내신용 1, 2학년 강사하고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대치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나눠져 있었고요. 1, 2, 3학년 다 가르치는 강사가 없었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이렇게 해서 거의 이제 분리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아마 앞으로 점점 진행이 될 때 이 1, 2, 3학년을 다 가르치는 강사는 점점 설 곳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시가 비율이 많이 올라갔죠. 수시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를 학부모들이 이미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시 높아진 거 뭐 기사 몇 개만 보면 되잖아요. 몇 %인지. 또 1학년 때 보통 가고 싶은 학교 대봐라 그러면 이제 제일 위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은 꿈과 희망이 넘쳐흐를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보면 대부분 수시로 뽑는 비율이 72%, 73% 이상 되죠. 그럼 수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하면 일단 할 게 뭐 나중에 수능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거기 들어가려면. 당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신이잖아요. 그럼 내신에서 해야 되니까 이 내신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빨라졌습니다.
이거 다음번에서 이제 소비자 인식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이 내신에 대한 수요가 빠지니까 한 학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쩌다 보니까 한 학교만 계속 하게 됐지만, 여러 학교를 같이 하게 되면 특히 영어, 국어 선생님들은 미치잖아요. 제가 2008년도에 63개 학교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멘탈이 없어져갖고 한동안 방황했어요. 그때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하는데, 뭐, 솔직히 한 반에 3개 학교만 해도 힘들어요. 뭐, 얘네들 뭐 자율학습 하라고 해도 뭐 얘가 합니까? 수학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진도별로 이렇게 나눠지고 뭐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다고 수준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최소한 컨텐츠만큼은 학교별로 나눠줘야 돼요. 최소한 컨텐츠만큼은. 왜냐하면 A 학교의 기출문제 스타일을 B 학교가 풀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구별하는 작업들을 다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내신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거 2개를 같이 못해요. 이거 양이 분량이 많아져갖고 제대로 하면. 또 수능은 아시다시피 이게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수능 강사를 분화된 게 뭐가 있냐면, 재정반이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는 4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전체 범위에서. 4분의 1로 줄어다 보니까 나머지 4분의 1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형광으로 오십니다. 자기 학원 차리던 아시는 분 학원으로 가던 여러 군데를 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몇 년 동안, 이분들은 학교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 대부분 전공자에다가 그 다음에 계속 수능을 가르치고 입시 진학 상담을 해오시던 분이고, 그 다음에 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계속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나름의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오시던 분들이 내신 수업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어디로 가냐면 수능만 하겠다 해서 수능 강사로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강에서 고3 수능을 하시던 분들이랑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거의 기존에 고3 수능을 하시던 분들이 압승입니다. 컨텐츠 발에서 딸려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원화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이원화되고 있어요. 내신은 당연히 A 학교, B 학교, C 학교 내신 선생님으로 세분화되고 있고요. 학교별 내신 선생님. 최대가,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당한 건 제가 한 개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족하고 사니까 더 이상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만족하고 사지만 최대한 2개? 고등학교 기준으로, 좀 지랄 같은 고등학교 기준으로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한 4개까지 하시는 분 봤는데 대부분 그 중에 하나는 빵꾸가 나더라고요. 수능 강사도 나뉘고 있습니다. 수능 강사 나뉘고 있습니다. 상, 중, 하로 나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세분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이미 다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다 줄입니다. 학교별로 못 나눠? 그럼 수준별로 나눠버리지. 수준별로 나눈 다음에 지역별로 나눕니다. 성향별로 나눕니다. 얼마든지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나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 강사 역할에 이원화는 일단은 내신 강사와 고3 강사, 수능 강사가 이원화가 거의 다 되고 있다, 이 지역은. 근데 이게 앞으로 더 이렇게 이원화하려고, 다변화하려고 여러 가지 트라이 중입니다. 다 시도 중입니다. 그럼 여기는 설명이 됐고, 자, 트렌드 중에 마지막인데,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정보 채널 변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역할입니다. 혹시 요새 학부모님들 상담하다가 좀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좀 약아졌다는 생각 드십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약아졌다? 그게 약아진 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명해진 겁니다. 예전에 물건,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대부분 사셨었죠.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프레젠트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쓰는 사람한테 물어서, 아니면은 전자상가 가서 이러고 사죠. 요새 이거 어떻게 사십니까? 일단 검색하죠. 그럼 최저부터 쭉 뜨잖아요. 거기서 골라야죠. 이게 배송비를 포함한 거냐 아닌 거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거 쿠폰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특정 카드 되냐 다 비교하는데 그것도 또 다 해주죠. 소비자 인식 변화는 어디서 생겼나 찾아보니까 이것도 인터넷이에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제 어머님들이 학원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예전에는 소문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검색부터 해봅니다. 네이버에 본인 학원 쳐가지고 나오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이버에 본인 학원과 과목을 쳤을 때 자기 이름 나오나 한번 확인해보세요. 안 되면 그거부터 하세요.
그냥 그거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목동 한가람 영어 검색 1위 뭐 이렇게 해서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게 되나 안 되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각종 카페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느 카페에서 주로 이렇게 학원 정보나 이런 게 나오냐면 일반적으로는 맘카페에서 학원 정보가 돕니다. 지역의 맘카페에서. 무슨 동 맘카페, 무슨 맘카페. 거기 가면요, 초등부터 쭉 하다가 초등에 계시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쭉 올라와요. 거기에서 본인 학원이나 본인 강좌나 본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부정적인 거 잘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 경쟁업체든 부정적인 거 한글만 올라와 있잖아요. 안 들어와요. 거기 들어왔다는 사람.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목동과 대치동 같은 경우나 몇 군데 이제 중계나 뭐 평촌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지금 활성화된 건 목동과 대치밖에 없긴 한데 아예 학원을 서칭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카페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머님들이 정보를 얻고요. 거기에 평이 좋아야 일단 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애가 성적이 오를 때까지 믿고 맡기는 성격이 느긋하신 부모님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내가 다 알아보고 제가 이 프레젠트를 알아봤습니다. 이 특징도 막 블로그 막 쓴 거 뭐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에 이렇게 시작하는 블로그도 다 보고 그 다음에 기능 분석해놓은 것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서 다 좋다 누가 추천한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샀어요.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이 브랜드 다시는 안 삽니다. 그죠? 이거 홍보한 사람들한테 다 이거 광고쟁이라고 다 욕하고 다니네요. 똑같은 과정이 지금 학원을 선택하는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죠. 이 정보 채널의 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들이 학원을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과목은 이 학원이 괜찮더라. 작년에 내가 가르친 애가 여기 다녔더니 점수가 올랐더라. 아예 그래요. 목동은 아예 학원도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어떤 게 생긴 거냐면 소비자 우리가 학생이나 학부모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이게 아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3년, 고등 3년 쭉 믿고 이렇게 믿고 쭉 가던 거에서 지금은 뭐냐면 필요한 때 필요한 내용만 최소 비용으로 영어가 좀 피해를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살짝 들어왔다가 보고 이제 잘 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가버리죠. 같이 인사하면서. 근데 이게 걔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는 대학 가는데 영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점수 잘 나오면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래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보자고 이 악물고 웃어줘야 된다. 이렇게. 또 보자.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최근 학원과의 고등 단과의 트렌드 5가지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를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좀 표현 자체가 저랑 다르게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생각을 좀 덜 하셨던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건 거의 확실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 불확실한데 막 각종 예측이 난무합니다. 지금 대치동 목동 안에서도 그 부분들은 최대한 제가 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대치동 고등 단가가 트렌드 세터라고 써놨는데 이게 왜 트렌드 세터인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는 대형 고등 단과학원의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대형 고등 단과는 제가 그냥 정한 기준인데 월 매출 10억 넘어가면 대형 단과라고 봤습니다. 보통 그쪽에는 등록되어 있는 강사 수가 대부분 200명이 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등록이 되어 있냐면 A 강사가 저라는 강사가 A 학원에 토요일 나가고 B 학원에 일요일 나가고 뭐 일요일 저녁에는 C 학원 나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시간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잘 나가는 강사였으면. 최대한 밀집 지역이고 경쟁이 미친 듯이 많고 만약에 여기서 터졌잖아요. 만약에 저희 미래탐구 대치에 있는 미래탐구에서 어떤 강의 프로그램이 하나 터졌어요. 굉장히 잘 돼요. 그럼 그 강사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혹시 시간 되면 목동에 한번 이거 목동에 깝니다. 대부분 근데 대치에서 어디로 가냐면 분당으로 갑니다. 가까워서 왔다 갔다. 분당으로 가고요. 평촌은 안 갑니다. 평촌 왜 안 가냐면 단가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중계로도 잘 안 갑니다. 중계는 단가가 더 안 맞아요. 그래서 보통 단가 맞추려면 목동, 가까운 건 분당 이렇게 해서 퍼집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몸이 분신술을 쓸 수는 없잖아요. 대치동에서 난 올타임 마감인데 왜 미쳤다고 저를 내려가. 아주 귀찮아요. 안 가요. 그러면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프로그램을
다른 강사가 차용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쓰시는 교재를 그대로 컨텐츠가 있으면 이거를 교재 한 권당 얼마, 한 명당 얼마 해서 피를 주고 다른 강사가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잖아요. 자기 유명세도 절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줍니다. 저희 미래탐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원이 대치동에 있고요. 목동에 3개가 있고요. 고등은 3개가 있고 대치동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당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에 하나, 중계에 하나 붙어있는데 서로 원이 다릅니다. 2개 있고요. 여기 마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총 고등부가 14개가 있습니다. 이리로 다 퍼졌잖아요.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단 해운대랑 금정 이쪽에 동네 사직 쪽에도 하나 요번에 생겼고요. 울산 옥동 이쪽에도 있고요. 대구 수성구에도 있습니다. 요번에 광주에 들어가려고 이제 기획 중이고 광양에 광양제철고 앞에도 있고요. 전주에 상산고 앞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항에 포항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치동이 잘 된 걸 들고요. 글로 튑니다. 글로 튀어요. 그래서 글로 튀어서 거기서 성공을 하면 또 거기서 프로그램이 퍼집니다. 이 대형학원의 최대 밀접 지역이라는 건 여기서 성공한 게 금방금방 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형 강의에 거부감이 없다라는데 이게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강사 중에서 대강사 이런 강의실을 다 채울 수 있느냐 이 지역이 했는데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치동에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목동 분당 단가 맞추면 목동 지역 맞추면 분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중계 평천 송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주요 지역하고 지방의 광역시 중심지로 간 다음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이게 이렇게 퍼질 때 벽이 2개가 있어요. 여기 벽이 하나 잠깐만 여기 벽이 2개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는 거 하고 요렇게 넘어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의 벽은 뭐냐면 대형 강의 벽입니다. 대형 강의 수요. 목동에는 아직 최당 인원수 해봤자 150명 정도? 160명 정도가 아마 기록된 최고 인원수입니다. 대치동에 지금 현강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영어에서 이민규 선생님이라고 250명 강좌 전타임 마감입니다. 8타임. 2,000명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거기가 돼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대형 강의 벽이 이렇게 있고요. 수익률 변에서 어디서 수업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벽이 요 벽은 뭐냐면 요 벽은 수강료 벽입니다. 수강료가 교육청이 정한 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거나 별 차이가 없거나 대치동은 좀 세요. 근데 여기랑 여기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강좌에서 일주일에 3시간 한 번 하는 강좌가 있으면 보통 25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엔 플러스 교재비가 붙습니다. 근데 일로 들어가면 이게 19만 원이 됩니다. 안 갑니다. 여기서 하시던 분은 여기 안 갑니다. 그냥 여기서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벽이 큰 게 2개가 막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서 일로 펴지는 건 굉장히 빨리 펴집니다. 지난번 예전까지 어떤 식으로 퍼졌냐면 얘네들이 자, 여기서 일로 가는데 1, 2년이 걸리고요. 뭐가 잘 됐어. 여기서 일로 가는데 1, 2년이 걸리고, 여기서 나머지로 가는데 한 1, 2년이 걸려서 총 빠르면 5년, 늦으면 7년 이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그전에는 대형 학원들이 지점이 없어요. 브랜치가 없었어요. 그럼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은 얼마나 빨리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이런 시간적인 차이를 갖고 있고요. 이 대형 강의가 되니까 강사한테도 한 방에 제가 한 방에 200명 수업하고 솔직히 200명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 다 놀아도 됩니다. 200명 딱 수업하고 그냥 끝나면 좋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뭐냐면 강사 한 명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한 강좌. 그리고 이쯤 되는 강사들은요. 홍보가 필요 없어요. 현우진 선생님이 대치의 다원이라는 학원에 이제 수업을 깔기 시작해서 매가 나가다가 이 매가 나갔는데 현강을 그때 다원 원장님한테 들었는데 현강을 수요일 날 뭐 깔기로 했나 봐요. 그래갖고 그거를 수요일 낮에 한 4시쯤인가 그 현우진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통화하면서 수업을 까시겠습니까?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딱 끊고 나서 1시간 후에 마감됐어요. 이미 엄마들이 어디에 끌는지 먼저 알고 있어요. 그 강좌가 220명짜리입니다. 멋지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한 명이 성격이 아무리 지랄 같아도 이 사람 맞춰주는 게 편하잖아. 여러 명 관리하는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 시장이 극도로 세분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분화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세분화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컨텐츠를 갖고 부딪히면 무조건 이기는 애가 생기고 글로 다 몰려요. 제가 대치동 처음 가서 수업을 했을 때 옆에서 그 고정재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이 수업하셨는데 180명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옆에서 4명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4명. 단대부고 학생 4명.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한 30명 사이즈까지 늘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4명과 180명이 같은 층에 같은 강사예요. 같은 고등부 강사인데 같은 시간에 수업에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불균형이 생기죠. 근데 거긴 그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 철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졌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쟤한테 질 것 같아. 다른 시장 찾아갑니다. 제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국으로 다 같이 퍼지는데 이게 목동에서조차 이런 경쟁 시스템과 이런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힘듭니다. 동네 분위기상. 그러다 보니까 대치에서만 이렇게 빠른 변화가 생기고 빠른 시장을 찾고 빠른 성공한 강사가 나오고 그만큼 빨리 무너진 사람이 많고요. 네, 그래서 여기 대치동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변하면서, 근데 그 변하는 게 절대 티가 안 나는 것은 그냥 대치동 그러면 다 그냥 모두가 오케이 하잖아요. 와, 대치동이구나 이러고. 그래서 좀 대단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쓰는 전략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추천한 전략이기도 한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여기서 학원 수업을 하거나 학원을 운영하거나 하실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거나 요새 좀 정체된 느낌이거나 뭐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럼 요새 잘 나가는 사람 뭐 해? 라고 하면 대치동 걸 보시면 돼요. 그럼 최소한 여기서 일로 가는데 5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저도 하다가 막히면 대치동 가서 물어봅니다. 잘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대치동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세미나 들으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치동이 왜 트렌드 세트하고 자꾸 대치동 얘기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미리.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세미나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컨셉들은. 이 코어 밸류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이분 아시죠? 이분 다 아시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동영상이 하나 뜹니다. 그게 한 15분 정도 되는 강의라서, 강의? 15분 정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한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출발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되게 익숙한 단어긴 한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만족을 주면서 나도 돈을 받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부분이 그 코어 밸류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서 등장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학원 강의 쪽에다가 좀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역지사지라고 하는 게 핵심이긴 한데, 이 역지사지는 다 아시는 뜻이죠.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 설명을 중요한 부분이니까 컨셉만 좀 잘 잡아주시면. 자, 저라는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게 학생이 있죠. 학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원장님이 있을 수도 있고, 관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조금 규모가 있으면 상담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동료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빨간색으로 중요하니까 경쟁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관계들이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때 상대편의 입장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나의 입장을 다 빼버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이익은 뭘까?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이익은 뭘까? 우리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이득이 될까? 상담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할까? 동료 강사들은 어떤 강사들이 제일 좋을까? 경쟁 강사들은 어떤 사람을 인정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지사지로 다 생각을 한 게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꾸로. 일단 이 상대편들의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게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내 이익이랑 상관없이 그냥 다 찾아보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어떤 수업이 제일 좋은 수업일까요? 학생 입장에서 어떤 수업은 일단 수업은 들어야 돼. 수업을 들었을 때 뭐가 제일 이익일까요? 네? 숙제 안 내주는 수업이 제일 이익이에요. 안 내주던가 숙제가 적어야 돼요. 그리고 수업할 때 안 졸려야 돼요. 그런데 성적이 올라야 돼요. 이거의 경계선을 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날 학생들이 극상위권이다. 상위권 애들이다. 그럼 얘네들은 지적 탐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단원도 알려줘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 너네 같은 스타일이 어떻게 지내는지 입시 정보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이익일까요? 어차피 똑같은 비용을 내고 똑같이 학원을 다녀야 된다면 네?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어떤 학원일까요? 애가 집에서 책 붙잡고 있으면 엄마가 방문을 열었을 때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을 붙잡고 있으면 학원을 보낼 때 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근데 숙제는 적어야 돼. 무슨 데죠?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일까요? 그렇죠. 매출을 많이 올리는데 불평 없는 강사입니다. 분란 안 일으키고. 상담실은 어떤 강사를 좋아할까요? 상담실에 있으면. 네? 상담실에서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엄마들이 와서 등록하는 그냥 이름 얘기하면 등록하는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입니다. 엄마들이 올 때부터 합니다. 뭐뭐뭐 선생님 시간표 변나요? 라고 거기 자리 났나요? 그거 얼마나 좋아할까? 상담실에서 갑질합니다. 어머님 이 수준을 못 들어요. 막 이러고 갑질합니다. 근데 이러면 상담 실장님들이 굉장히 편해하죠. 이런 부분들을 쫙 한번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나의 이익과 한번 공통점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이게 아마 본인 현실에 제일 맞는 커리큘럼이랑 강좌가 나올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바뀌어온 변화해온 방법들은 다 이 부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그래서 제일 크게 글자를 사실은 여기 있는 5개의 그 단어들을 역지사지부터 마케팅까지 얘네들을 전부 다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성 순서대로 좀 글자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시작이자 끝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냥 여기다 쓸까요? 다음에 difference가 두 번째로 큰 건데 차이점인데 일반적으로 이 차이점 difference라고 하는 건 딱 2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조건이 상대 우리가 고객 학생 다 좋습니다. 이익을 증과 동시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일단 차이점이 내가 수업할 때 차이점이 예를 들어 군복을 입고 수업해요. 예비 군복을 입고 수업한다던가 아니면 연예인들 분장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수업한다던가 이런 걸 하는데 상대편한테 이익입니까? 따졌을 때 이익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하면 이제 눈살을 찌푸리니까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끼고 상대편한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학부모한테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을 쭉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동시에 이게 옆 학원에서 할 수 있나 없나를 따져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였어요. 전자칠판. 이익이 되냐? 그러면 있어 보여. 괜찮아요. 이걸로 이제 쉬는 시간에 축구도 보여주고요. 유튜브도 보여주고 가끔 롤 리플레이도 보여주고 합니다. 시험 점수 괜찮으면. 그래서 이 전자칠판을 하는데 제 뒤에 있는 이걸 설치해 주신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가격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더 비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옆 학원에서 못 사게. 저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학 용어로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거 해자가 영어로는 모우트인데, 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물기를 내잖아요. 함부로 못 건너오게. 이걸 해자라고 합니다. 이걸 마케팅 용어로는 진입장벽이라고 합니다. 상대편들이 따라오기 힘들도록 이렇게 벌리는 거. 그래서 내가 뭐가 다르지? 이 다른 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거를 설명이든 어디서는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게 벌리지?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본인한테 맞는 게 나옵니다. 모두 똑같은 강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라서 두 번째로 크고요. 다음에 시간에 문제가 생기는데, 시간. 자, 시간의 활용, 타임이라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자, 시간의 활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맨 처음에 그 체크리스트에 나왔는 건데,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업하는 날보다 수업을 준비하는 날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쭉 하고 보통 하루 쉬거나 이틀 쉬거나 아예 안 쉬시거나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잠깐의 우위는 가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경쟁학원보다. 근데 젊은 선생님들이 가끔 어떻게 하냐면 주치를 풀로 공부하고 계속 무한 보충해주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옆에 체대 출신 애가 오면 저는 망하는 겁니다. 저는 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것도 있죠. 본인이 외모적으로 좀 어트랙티브한 사람은 옆에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사람 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업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차별화를 줄 것인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따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만 4년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월화수목금은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제 아들이 4살이고 딸이 2살인데 얘네들이랑 이제 놀아주면 이제 거의 그러게 돼서 아무것도 못하긴 하는데 놀아줘야 되고 와이프 육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서 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학원 일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교재도 준비해야 되고 주말 교재를 풀로 충전해갖고 리프레시 풀로 해가지고 여기에 수업할 교재를 이때 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일로 들어갑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 저는 경쟁 학원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해요. 문제 하나라도 생각을 할 시간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얘가 푸는 게 도움이 되나? 이 학교의 이 수준 애가 이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왜냐하면 학생의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좀 인생이 좀 다채로워졌는데 시간이 생기면 4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주변에 잘 되시는 분들을 봤더니 전부 다 맥시멈 4일이에요. 맥시멈 4일인데 방학 때만 4일이고 일반적으로 3일입니다. 토, 일 포함해서 고등은 이제 주말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토, 일 포함해가지고 무조건 3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뭔가 다른 걸 하고 새로 발전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면